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운 띄우는 걸까요? 국책연구원인 KDI에서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층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6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요. KDI 정책포럼이라는 곳에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KDI의 김영일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거고요. 제목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제목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서 제가 핵심만 요약해드리고 저희에게 몸으로 와닿는 부분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보고서가 믿을 만한 건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고요.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소 소관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경제사회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출연 기관이다. 즉, 정부에서 돈을 대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은 굉장히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보고서는 괜찮은 보고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제가 한 줄로 요약해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소득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집중하자. 그리고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신용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 보고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해도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한 줄씩 풀어봤습니다. 자, 소득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집중하자. 자, 이 말은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신용 지원이 효과적이다. 이 말은 서민 중산층에게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신용을 지원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선별 지원해라. 그래서 가구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서 이 선별적으로 지원해라 라는 게 결국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선별 지원하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초에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초에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 지급하자라는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과거의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지금 나온 보고서가 일치하다는 게 왜 재밌고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선별 지원을 하란 얘기인데 선별 지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효과가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높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정된 100만원이라는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보다는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이 대출을 더 많이 해주자. 예를 들면은 100만원 지급해주는 것보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정은 절감될 수 있겠죠? 왜냐면 저소득층에게만 현금이 지급되고 중산층 서민들에게는 향후에 돈을 갚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재정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에서 모두 겪어봤어요.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해서 전원으로 바뀌었을 때 저희가 겪었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떠들기 시작하고 국민 내부적으로도 분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했었죠. 그거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해봐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돈을 그냥 주고 돈이 좀 있고 재산이 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엄청 큰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도 분명히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에게는 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대출해주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돈을 그냥 주고 누구는 돈을 빌려주고 하면은 당연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선별 지원의 단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점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보고서가 나왔냐?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1차 재난지원금 저희가 지급받았던 건 8월 31일이 사용기한입니다. 뭐 일부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받아가시는 체크카드나 뭐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8월 31일이 사용기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떨어지고 또 그 사용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시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10월입니다.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9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9월 초나 중순 사이에 지급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소비 진작의 효과를 노리려면은 이 정도 타이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부의 재정 여력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에서 굉장히 큰 돈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3차 추경까지 통과가 되면서 이 정부가 과연 재정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정부가 슬슬 쓸만한 돈이 떨어져 간다 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추려서 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보고서가 슬슬 나올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그 근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지금 이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슬슬 보고서를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부의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최초에 정부에서 돈을 주고 연구를 시키는 기관입니다. 자, 그 기관에서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약간이라도 정부의 입김이 없을 수는 없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는 정부의 향후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가 시작이 된다면 아마도 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 지급이 주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도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선별 지급된다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제 생각에는 이 정치권의 변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그 당시에 4.15 선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다 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선별적으로 줄 거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다 주겠다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전원에게 지급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논의가 시작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지급 얘기가 나올 건데요.
하지만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선별 지급 말고 전원에게 지급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실제로 정치권은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가 1인당 20만 원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권과 정부 이렇게 약간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결론은 결국 저희 국민들이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 하나 나왔다고 해서 가벼이 지나가지 마시고 이 보고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다른 분들과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같이 논의해 주시고 정부에게 또 정치권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금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